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의료장비도, 심지어 충분한 약품조차 없었죠.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의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고 이제 그 나라가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테세마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 이름은 희망의료센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말라리아, 영양실조, 각종 감염질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죠. 기본적인 진통제조차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마음 아파했던 건 어린 환자들이었어요. 간단한 수술로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장비 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걸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울기도 했어요. 의료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 제게는 특별한 가족사가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 베하일루 테세마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기꺼이 전쟁터로 떠나셨다고 했어요. 아들아, 내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며 망설임 없이 떠나셨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1951년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하셨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희생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급히 불렀어요. 다니엘, 빨리 와봐요. 응급 환자가 왔어요. 달려가 보니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급성 충수염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닥터 아베베가 긴급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수술실 장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정전이 자주 발생해서 수술 중에도 불안했거든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아디스아바바 종합병원이라면. 시간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 3시간은 걸리는데 이 아이 상태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했어요. 닥터 아베베는 수술을 시작했고 저는 보조를 맡았습니다. 낡은 수술등 아래에서 시작된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중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발전기를 돌려요. 간호사들이 뛰어나갔지만 발전기도 고장났어요. 어둠 속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휴대폰 플래시와 손전등으로 간신히 빛을 비추며 수술을 계속해야 했어요. 다행히 30분 후 전기가 들어왔지만 그 30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다음번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 낯선 방문객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지원팀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3명과 통역사가 병원 장실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팀장인 김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하면서도 전문가다운 느낌을 주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기초 의료 서비스 강화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국제기구에서 왔다가 조사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말씀만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서요. 병원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의료장비 지원, 의료진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가져온 예산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김민수 박사는 두툼한 자료를 꺼내 보여주며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우리 병원에 대해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정전 문제와 의료장비 노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부터 우선 설치하고 기본적인 수술 장비들을 교체할 계획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김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참전국 중 하나였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성함과 부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면 확인해보고 싶네요. 국방부의 참전용사 기록이 상당히 잘 보관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후 김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손에는 공식 서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이 사뭇 특별해 보였어요. 다니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한글로 빽빽히 적힌 문서였는데 그 안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베하일루 테세마 중사. 1951년 4월 춘천 전투에서 전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전사자 명단에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0년 넘게 가족들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장학금, 그리고 가족 초청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 표시죠. 한국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는 나라예요. 정말인가요? 70년이나 지났는데도? 물론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시며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한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공식 기록도 있고 후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정말이냐? 그 나라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가 옳았구나.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억해 주고 있었구나. 한 달 후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최신 의료 장비들이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 병원에 설치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술용 조명,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까지. 상자들을 열어볼 때마다 꿈만 같았어요.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이었고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김민수 박사가 직접 장비 설치를 감독했어요. 이제 정전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무정전 전원 장치는 6시간까지 지속 가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우리를 교육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신 간호기술, 응급처치법, 감염관리까지. 그들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의료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1960년대만 해도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진 교육으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니엘, 한국에서 3개월 연수 받을 생각 있어요? 김 박사가 제안했어요. 참전용사 후손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최고의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최첨단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에서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2023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 한국에 발을 디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도 70년 전에 이 땅을 밟으셨을 텐데. 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먼저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어요. 첨단 의료시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 실시간 원격 진료, AI 진단 시스템까지. 에티오피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술들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환자 안전을 위한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프로 정신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소감을 말하자 김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금의 수준에 이를 수 있었죠. 에티오피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별한 순간도 있었어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추모비가 있어요.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를 포함해 에티오피아에서 온 모든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베하일루 테세마. 여기 있네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정말로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특별한 만찬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우리의 형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신 장비와 향상된 의료기술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기쁜 건 그 8살 여자아이 같은 응급 환자들을 이제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전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5살 남자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위험한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온 심장외과 전문의와 함께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다니엘 선생님 고마워요. 완치되어 태어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년 새로운 의료진이 와서 교육해주고 더 많은 에티오피아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병원에서만 15명의 의료진이 한국 연수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병원이 한-에티오피아 우정병원으로 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상주하는 한국형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매일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후손도 그 나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년 전 낯선 땅에서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일이라 믿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은 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젊은 의료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한국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에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적인 나라,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기술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